안녕하십니까. 큐티링 황성진입니다. 2024년의 첫 번째 영상이네요. 첫 번째 영상이라 좀 주제를 골라봤는데, 강사의 로망, 대치동 학원가는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가, 이게 대치동 얘기는 되게 저의 주관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좀 자료를 모으느라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강사라면 대치해서 수업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이 로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치동이 어떤 곳인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부분의 히스토리를 제외하고는 다 대형 단과 위주의 이야기입니다. 대치동에 대형 단과 학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 학원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형 단과는 이제 고등 위주고, 중등 학원도 큰 학원들, 그 다음에 좋은 학원들 많고, 그 다음에 초중 학원들도 굉장히 강세인 학원들 많습니다. 이거 외에 특목 합격자를 위한 학원도 큰 학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목이라면 영재교, 과고, 그 다음에 전국자사고 이런 것만 대상으로 하는 큰 학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학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신과 수능, 일반적인 내신과 수능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단과 학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니, 대치동 꿈을 꾸시더라도 실제로 진입을 하시더라도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대치동 학원가의 히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나오는데 대치동 학원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은 좀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972년에 강북 명문고를 강제 이동시켜서 우리가 소위 팔학군이라는 게 해서 그때 휘문, 경기, 숙명, 중동 이런 학교들이 갔는데 실제로 대치에서 그 당시에 초중고를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휘문 경기는 좀 숙명은 인정인데 뭐 중동고 같은 경우는 패싸움 해가지고 이제 뭐 기산하고 막 그랬었다. 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사실 휘문 경기보다 그 당시 8학군에서는 서초 쪽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세화고 이런 곳들이 훨씬 더 입결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살던 분들 얘기가. 그래서 강남 8학군은 이제 처음에 서초 쪽에 있는 좋은 학교들이 잘 되다가 이제 대치동에 이제 아파트들 입주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문직들이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들만의 리그인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교육의 메카는요 강북이었어요. 그래서 강북 종로학원 있는 그 서울 거의 동 이름 까먹었네. 종로 있는데 종로 바로 위에 있는 종로학원 거기가 압도적인 1위였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에서는 당시에 대성학원이 지금의 현재 강남보다는 강 밑에서는 대성, 전국구는 종로,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잊혀진 학원들이냐면 정일학원, 대일학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되게 큰 학원들. 나중에 서한샘 선생님이 EBS 처음 진출하면서 생긴 한샘학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큰 게 뭐냐면 93년도에 3호선 연장을 하면서 대치역이 생겼어요. 그리고 91년도에 이거 어르신들은 기억하는 역사 속에 전두환 정권 때 과외 금지, 사교육 금지 조치가 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2년 전에 폐지됐는데 2년 전에는 이제 재수생 폐지, 그다음 91년도부터는 대학생들도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 대치역 주변으로 작은 학원들이 막 들어왔는데 그 소규모 학원들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래 그룹 과외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당시에 이 강남권에 있는 학원의 역사를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원래 압구정 쪽에 학원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요새는 잘 아시죠? 젠트리피케이션 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쪽 월세들이 막 올라오고 이제 오렌지종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월세가 조금 더 싼 대치동 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대치동에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지금이야 분당선 한티역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호선도 있고 위쪽으로 2호선도 있어가지고 대치동 교통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전만 해도 3호선과 2호선만 있던 시절만 해도 대치동은 그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축에 속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대치 없어갖고 얘기만 들었어요. 자, 이 대치역이 생기면서 이 3호선 통과하면서 대치역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학원들이 오면서 압구정의 수요를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기가 제 학원이 되네, 사교육이 되네 싶어갖고 당시 사교육 대빵이었던 종로학원의 강남 종로학원을 1998년에 오픈을 하면서 메인 학원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IMF 바로 뒤죠. 자, 그 다음에 종로학원이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가 그 종로뿐만 아니라 당시 뭐 정일학원이 제가 듣기로는 2등이라고 들었었는데 종로 다음이 자, 재종 기준입니다. 강남대성 그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당시에 특목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내신 비중을 확 하고 올리면서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 따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갈 때 마이너스가 확 하고 되니까 싹 자퇴를 하고 우리를 위한 반을 만들어줘라 다 돌아다녔는데 당시 1등이던 종로는 정부 눈치 보느라 안 돼. 못하겠다. 정일학원도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강남 대성학원이 그럼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해서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엄청 좋은 학교를 가면서 갑자기 이때 재종이 강남 대성이 훅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국 단위에서는 특목고 열풍이 불고 있었고 외고 가갖고 외고 가서 영어 보면서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시험 봐서 외고 들어가서 거기서 서울대 가는 이런 루트가 전국 단위로 훅 하면서 각 지역별로 있는 학원가가 점점 커졌고요. 중등 위주로 커졌고 2000년에 메가스터디가 설립됐고 2004년에 메가스터디가 상장이 됐습니다. 이때 이 노량진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 JJ 학원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훅 하고 꺾일 때 그리고 이제 대치동 수요를 이제 흡수할 만큼 흡수를 하고 학원 수가 많아지면서 과다 경쟁이 되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대치동의 학원들 여러 개가 막 쓰러져 갈 때 그때 이제 명줄 잡아준 게 국제중 개교입니다. 영훈국제중하고 대원국제중 두 개가 개교를 하면서 다시 좀 명줄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10년대 노량진 학원가가 몰락을 합니다. 이때 몰락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뭐 있긴 하겠지만 뭐 또 이제 나중에 혹시 노량진 스토리를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 제가 들은 얘기. 제가 2013년에 대치를 들어갔으니까요. 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서 혹시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추가해 주실 내용이나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니 잘못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정시보다 수시 쪽으로 점점점 퍼센트가 늘어나는 기조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수시 위주로 이제 내신 강자들 1타 강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2014년에 우리가 하는 그 학원 시대인재 학원이 개원을 합니다. 저는 이때 개원할 때 기억이 나요. 그때 대치 현장에 있어.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훅 하고 컸던 게 2017년도쯤에 한 3년 만에 굉장히 성장을 해갖고 와 저거 대단한 학원이다 싶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이때부터 이제 기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은데 소소한 건 좀 바뀌긴 했는데 이 사이에도 대치 학원 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많습니다. 자, 현재는 그 대치동 하면은 뭐냐면 재종반을 낀 대형 단과 3개 학원 있죠. 3개 학원. 그다음에 시대인재, 그다음에 강남대성, 그다음에 좀 대치역 쪽에 있는 메가스터디. 자, 요런 것들이 있고 강남역에 있는 뭐 강남하이퍼 뭐 이런 것도 있고 재종과 대형 단과가 좀 모여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인강 선생님들이 이쪽에서 수업을 하시죠. 현강 하실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인강에서 봤던 그 대강사 분들이 대체로 여기서 수업을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원 아직 많다. 아직 많고 그 내취마켓에서 이 틈새 시장을 파가지고 대치해서 성공을 하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그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알고 본 대단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여기서 희노애락을 겪었겠습니다. 대략적인 대치동 학원가 히스토리 이런데요. 요 사이에 빠진 게 뭐냐면 분당선입니다. 이 3호선 때문에 서울 지역 수요를 강북 수요를 흡수했다고 하면은 분당선이 오픈이 되면서 그 강남 이남에 있는 수요들을 여기서 흡수를 하기 시작해서 이 대치동이라는 학원에는 전국 단위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교통과 이 운대와 임대료와 이 대형 학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연의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요 2013년에 들어갔다가 2018년에 나왔어요, 대치동은. 그래서 요때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건 요쯤이고, 요쯤? 지금은 이제 대치동에 있는, 제가 있는 지금 원장으로 있는 미래탐구 학원에 대치 브랜치가 있고 잘 됩니다. 요즘 잘 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래서 그쪽에 아는,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겪었던, 그런 분들이 거기 관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종종 가갖고 이제 대치 동향도 보고 잘 되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잘 되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듣고 있는 편이고, 또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들, 또는 뭐 술자리에서 만난 인연들, 이런 분들이 대치동에 많이 계시니까 종종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목동보다 대치가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들려요. 누구 잘 됐다고 확, 그러는. 자,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인 거.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럼 대치동 지금 현재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이게 수인분당선, 분당선의 한 티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치역입니다. 원래는 요 대치역 있는 쪽이 이제 학원가였다가 여기 음마 아파트 사거리가 여기고요. 여기 음마 아파트 사거리. 이 음마 아파트 요쪽 음마 종합상가 있는 쪽 요쪽 라인이 원래 학원가였다가 자 이게 퍼지면서 요 음마 아파트 사거리로 갔고요. 음마 아파트 사거리에서 요쪽 대치 사거리로 간 학원들이 있고 요쪽 지금은 메인 학원들이 요 한티역과 음마 아파트 사거리 요쪽에 쭉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학원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중에서 시대인재 본관 여기 있고요. 두각 본관 여기 있죠. 제일 큰 학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DS 세미나를 했던 대치 명인학원도 여기 있고요. 아쉽게도 여기 가려져서 안 나왔지만 여기에 이제 대치 미래탐구가 있습니다. 대치 미래탐구 고등부는 여기 있고요. 고 1, 2관은 여기 있고요. 고 3관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개 학원이. 이거 말고도 뭐, 이쪽에 이강 학원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세정학원 요쯤에 있고, 세움학원 여기 있고, 뭐 가다 보면 다 기억이 납니다. 하고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휘문고죠, 이쪽이 휘문고. 자, 그래서 여기가, 대치동의 현재 지도고요. 메가스터디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메가스터디 대치. 관은 여기 있고, 강남가는 강남역 쪽에 있고요. 자, 그래서 요만큼이 대치동의 학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형 고등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한 티역에서 음마 아파트 사거리로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 한 15분, 20분 정도 걷거든요. 쭉 걸어오시면 양쪽에 건물에 보시면 우리 거기서 들어봤던 학원들이 쭈루루루룩 있습니다. 예섬학원도 여기 있고요. 자, 지도는 요렇고요.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가보면 좋지 않을까? 가서 여기가 대치동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 대치동 대형 고등단가의 특징입니다. 대치동 학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강의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형 강의실들이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인데요. 이렇게 좌석 붙여놓기도 하고 떨어뜨려 놓기도 하는데, 인강 선생님들은 좀 떨어뜨려 놓는 거 선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인 1석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런 모니터가 달려있다. 그럼 100석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모니터가 좀 달려있다. 200석, 300석도 예전에 있었어요. 요즘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135석이 최대 강의실이기 때문에 보통 135석, 140석 요 정도가 제일 큰 강의실이 돼버렸어요. 하고 칠판 이렇게 연락 길게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로 돼 있죠. 이게 흡음판입니다. 흡음판. 이 흡음판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나? 여기 있나? 프로젝터가 있는데 히타치 모델이에요. 히타치 모델인데 맥심이라고 써있나? 맥스웰이라고 써있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9,000원짜리에서 8,000에서 9,000원짜리 프로젝터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한 650 정도 해요. 650에서 한 400에서 한 8,000원씩 한 400 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해서 대형 프로젝터 보통 하나 딱 붙어 있고요. 이쪽에 앰프 시설이 보통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크 들고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시는 거죠. 이 강의실에 요 흡음판, 나무 흡음판, 모니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나무 흡음판, 모니터, 맥스웰 이 프로젝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앰프 시설 요거는 시대인재가 딱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다른 학원들도 좀 맞춰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강의실 컨디션 제일 좋은 곳은 가장 최근에 이사한 곳이에요. 인테리어 새로 했잖아.
그래서 대치 미래탐구 강의실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사를 제일 늦게 해가지고 건물 옮기면서. 자, 하여튼 그래서 근데 뭐 의자, 책상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죠. 자, 다른 것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135석 대형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대형 단과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채우는 강사들이 간다는 얘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입시 전 과목이 개강이 됩니다. 전 과목이 개강이 되고 보통 논술도 들어가 있고요. 면접도 들어가요. 서울대 심층 면접 이런 것도 강좌가 깔립니다. 특히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도 같이 깔리고요. 고3 수능 반과 고1, 2 반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어떠한 강사도 고1, 2, 3을 하는 강사는 보기 힘드실 거예요. 웬만한 케이스 아니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래서 고1, 2 강사가 고3 수업, 나 수능 수업 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그 학원에서 안 시켜주니까 여기서는 뭐 A 학원에서 고1, 2 하고 B 학원 가고 고3을 소규모로 합니다. 보통 시켜줘도 고1, 2에서 한 반에 50명, 60명 수업을 하는데 저쪽 가면 한 5명 앉아있어요. 그래도 고3 해보겠다고 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됐고 고1, 2 강사가 고3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고1, 고2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가지고 학원에서 제 기분 나쁘면 옆 학원으로 튀겠거나 그러면 고3 강좌를 하나 주는 경우, 거기서도 또 살아남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고3에 가면 거의 고인물을 넘어서 석유급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죠. 일단 이렇게 철저히 분리가 됐고요. 처음부터 고3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실 별도 조직으로 존재하는데,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요즘은 똑같이 상담실이 있긴 한데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학원들은 상담실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래탐구랑 예섬 이런 학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담실장님이 전화도 많이 하시고 막 합니다. 콜센터처럼. 근데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전화 안 해요. 거기는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학생들 체크하고 강사들 필요한 거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바빠. 바빠. 엄마들 환불해주고 수납받고 이것만 해도 바빠. 마감된 거 어떻게 대기 세우고 연락하고 이것만 해도 엄청 바쁩니다. 자, 하여튼 상담실 별도 조직이 일반적으로 다 있고요. 상담실장 출신에서 관리형 원장으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상담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다음 강사연구소 들어보셨습니까? 뭐뭐뭐 선생 연구소 이런 것들이 대치동 가다 보면 요새 많이 생겼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대치동이란 공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건물들이 많지 않고요. 있긴 있는데 다 주인이 있습니다. 강의실, 그리고 강의실을 한 개를 이렇게 크게 파야 되니까 이게 대충 한 35평에서 40평 정도 잡아먹거든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제대로 강의실이 몇 개가 안 나와요. 건물 큰 걸 막 가지고 있어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사들이 클리닉을 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클리닉할 강의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클리닉을 하는 게 대세인데 클리닉 할 공간이 없어. 그러면 강사가 별도로 공간을 얻는 겁니다. 자기 돈 내고. 이게 강사 연구소의 시작이에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스터디 카페를 하나 인수를 하셨어요. 인수를 하셔서 밤 10시 되면 애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듯이 주르륵 따라가서 글로 쫙 갑니다. 하여튼 이 강사 연구소라는 건 그렇게 탄생했고 여기서 연구만 하는 건 아니다. 연구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대치동 고등 단과 메인스트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 눈에 띈 것만 써봤어요. 자, 그러면 대놓고 이름 다 말해도 되지 뭐 이거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자, 대치 대형 고등 단과 학원이라고 불리는 학원들입니다. 여기서 빠졌을 수도 있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자, 시대인재, 다원, 세움, 대찬 학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록색 왜냐면 시대인재가 여기를 다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각은 예전에 비전 21이라는 학원을 인수를 하면서 고3 현강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강남대성이. 그래서 강남대성의 고1, 2, 3 현강 브랜드는 두각. 그리고 비전 21 학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소속돼 있는 미래탐구, 세정, 명인, 예섬, 이강 요 정도가 대치동 대형 단과 하는 학원의 리스트들이에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적다고 볼 수도 없는데 요거 말고 다른 단과들이 있습니다. 다른 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인강이나 EBS에서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출강하는 학원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타 강사들이 좀 있는 곳. 이거 말고도 단과 학원들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진입 방법은 세 개인데 소개가 제일 많아요. 소개가 제일 많은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새로운 자리 있잖아요. 강사들 새로 뽑아야 되는 자리가 랜덤으로 나요. 여기가 계획적으로 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움에서 수업하던 강사가 잘하고 있던 강사가 갑자기 두각으로 갔어. 두각으로 저 올해는 죄송한데 전 두각 가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성에서 갑자기 재종 줄게 일로 오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로 튀는 거야. 일로 튀면 여기 빵꾸 났잖아. 그럼 그 자리 채울 강사가 필요해. 갑자기. 아니면 강사 여기가 워낙 경쟁도 빡세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건강에서 이슈가 종종 생깁니다. 건강 이슈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현타 와서 번아웃 와서 현타 와서 갑자기 빠지시는 분들도 이제 매년 한둘씩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갑자기 훅 하고 꼬꾸라져 갖고 우선 대타를 세워야 될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이게 랜덤으로 생기다 보니까 랜덤으로 생겨갖고 이게 탁 하고 그때 이제 뭐 공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소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바꿔보겠다고 아마 2010년대 초반부터 여러 인강을 베이스로 한 학원들이 공채를 많이 시작했고 메가스터디 이거 계속 해왔죠. 그게 이제 지금의 강사스쿨까지 나온 거고 공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제가 실패했다 그러면 아닌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데 뽑은 인원수에 비하면 좀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소개로 들어올 때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대치 단과에다 누군가를 소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제 안면도 같이 걸리는 겁니다. 이 선생님 얼굴 옆에 내 얼굴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될 만한 그곳에서 이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소개거나 그쪽에 있는 원장님들 소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대치 단과에서 돌아가는 판을 항상 느끼고 있는 분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여기 오면 잘할 것 같아.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로 오는 경우들이 좀 대체로 잘 버팁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물어볼 사람 있잖아. 하지만 요번에 공채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공채들이 있었죠. 특히 스타 강사 코리아 제 대성에서 진행한 스타 강사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됐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하고 개별 컨택이 있는데 이 개별 컨택 뭐냐면요. 요즘 그 강사로 이제 계속 진입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주는 느낌이 굉장히 한 몇 년 됐습니다. 그 뉴페이스들이 올라오는 게 예전보다 적어요. 뉴페이스가 항상 있긴 한데 이유를 따져보니까 우리 고인물 선생님들이 은퇴를 안 하셔. 1번 여기서 주름 잡고 계신 선생님들이 은퇴를 안 하셔. 그 다음에 자리가 계속 확장되지 못했어요. 자리가 조금 확장된 것 같아요. 자리는 별로 안 늘었는데 고인물들이 계속 계세요. 그럼 신규 강사 계속 부딪히고 나가고 올라갔다 부딪히고 나가고 이게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뚫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규 강사를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인구수 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뉴페이스를 찾고 싶은데 뉴페이스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대형 단과에서 원하는 뉴페이스는 어떤 분이냐면 경력이 빵인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면 1, 2년 있는 선생님, 1, 2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선생님인데 차라리 경력 1, 2년 있으면 그래도 수업은 할 줄 안다. 이 정도가 되려면 학벌이 굉장히 좋던가 아니면 외모가 되게 뛰어나던가 기존의 1타급 선생님들이 갖고 있지 않은 스타일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형 단과 들어가고 싶다, 온라인 들어가고 싶다, 1타 강사 되고 싶다라는 훌륭한 꿈을 가진 아주 야망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수업 스타일 그 선생님의 컨텐츠 잘 해요. 동년배기 잘해. 그 다음에 학벌도 요새는 다 좋아. 다 좋고 외모도 뛰어나. 나보다 훨씬 잘생기거나 예뻤어. 저보다는 일단 이성적으로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 굉장히 훌륭한데 마지막에 문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그 수업의 스타일을 누군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인강 보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미지에 훨씬 센 강사가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어딘가에 있어요 가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디퍼런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디퍼런스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형 선생님들은 막 조교 20명씩 쓰고 막 이렇게 3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강사가 다 해. 막 이런 걸로 하는데 하다가 이제 번아웃 걸리고. 그래서 개별 컨택은 뭐냐면 요새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자기 수업 올리시고 자기 수업하는 거 계속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딱 봤는데 괜찮아 보여. 우리 학원 이 사람 단과 와서 정말 해볼 만할 것 같아. 우리 학원에 없는 스타일이야. 라는 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인 DM이나 뭐 블로그에서 뭐 비밀 댓글 달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계신데 아무래도 이렇게 개별 컨택을 하게 되면은 기회는 좀 제대로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뽑아오는 사람이 이 사람 실패하면 자기 실적 날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단과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형 단과 들어가는 방법에서 영상 찍어놨는데 그냥 홈페이지 일단 이력서 넣어보시는데 이력서 넣는데 저를 안 뽑더라고. 제가 좀 부족했나봐요. 라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언제 그거 지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대체로 강사가 필요한 시즌이 아니라 한창 수업이 돌아가고 있어갖고 강사 뽑는 거 좀 나중으로 뒤로 밀린 시즌에 집어넣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여튼 뭐 시기도 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장 없는 비율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60% 많이 하고요. 이게 50, 60은 학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 내가 수업하고 싶은 수업을 맘대로 못하는 게 정확합니다. 저 수능하고 싶어요. 못한다니까요. 수능 못해요. 선생님 수능 강좌를 깔았을 때 일단 모이지도 않아. 대치는 진짜 이름값 엄청나게 보는 지역이라서. 근데 모여서 한 3, 4명 모였어. 그래도 강의실이 모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 강의실이 모자라. 그리고 우리 학원 잘 나가는 학원인데 3, 4명 있는 반 여러 개 있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강사가 보장 없는 비율제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진짜 쫄쫄 굶어야 돼.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야 컨텐츠도 투자하고 본인 외모도 투자하고 교재도 투자하고 커리큘럼에도 투자하고 조교도 쓰고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3 하고 싶습니다. 고3 못해요. 고3에서 어딘가에서 특히 요새 제일 좋은 거는 온라인에서 수능 수업에 대한 레퍼런스가 생기고 나서 고3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원인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저 고3 하고 싶어요. 그럼 자리가 없어요. 개강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저 휘문고 영어 내신하고 싶습니다. 어느 학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못해요. 왜냐면 거기 휘문고 1타 있으면 못해. 휘문고 1타 선생님이 거의 내신 1타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저를 꼬꼬마 강사라고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 꼬꼬마 강사라고 그럼 선생님 휘문고 내신 해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선생님이 기분이가 나쁘잖아.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애를 내 옆에 붙었지? 기분이가 나쁘잖아. 그럼 이런데 일단 뭐 두각에서 있는데 기분이 나빠 그럼 일로 가는 겁니다. 옆 학원으로. 그 1타급 되면 학원에서 선생님 우리 학원의 1타 선생님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 플러스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저 한 명이라도 수업하겠습니다 해도 못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갔을 때 정해져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고1 내신, 예비 고1, 고1 내신, 고등 들어갔을 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재종 같은 경우는 반을 배치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재종반은 들어가면 이제 일정 부분 반을 하는데 재종에서 신규를 뽑을까 싶어요. 대형 재종에서 소형 재종 생각보다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하고는 재종 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중소형 재종반에서 내가 재종반에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대형 재종으로 가야지 그러는데 대형 재종에서는 그런 분들의 경력을 인정을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왜 그랬는데 왜냐면 대형학원 재종은요 이제 변질이 조금 돼갖고 재종을 위한 강사를 잘 안 뽑아요. 안 뽑고 단과에서 잘 되는 강사를 꼬실 때 재종을 쓰거나 이렇게 해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 현강학원 고1, 2, 3 학원에서 잘 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종반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자,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수업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의 선생님들 가면은 신규로 가게 되면 고1 내신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좀 신경 써준다 그러면 이런데 두각 이런 데서 신경 써준다 그러면 이제 윈터스쿨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저 수능 엄청 잘해요 하고 가서 해봤자 잘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럼 나 수능 하고 싶은데 어떡해? 제일 좋은 거는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에서 본인 평판을 만들어 구독자 2만 명 모았다. 이러고 가면은 그나마 좀
플러스 알파가 되고, EBS에서 1타급이 되셔도 굉장히 대우해드립니다. EBS 선생님들 중에서 그 안에서 1타를 몇 년간 하셨다 그러면 대체로 단과에서도 잘 하시더라고요. 자, 뭐, 여기에서 수업하는 것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세워봤는데, 지금 오래 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학원 전체에서 영어라는 타이틀로, 제가 영어니까, 영어라는 타이틀로 있는 강사 몇 명일까 때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전국에 있는 강사들, 고등 강사들 중에 60명 정도가 여기서 수업 깔고 수업하는 겁니다. 이게 학원이 몇 개인데 6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선생이 여기도 깔고 뭐 여러 개 깔아요. 자, 그리고 대체로 교무실이 없어. 교무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체로 없고요. 강사 대기실 같은 데도 있고, 교무실을 일반적인 학원에서 교무실처럼 있도록 하도록 잘 못 써요. 왜냐면, 내가 월, 금은 여기서 수업하고, 화, 목은 저기서 수업하고, 토요일은 여기서 수업하고, 일요일은 저기서 수업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따리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무실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쓸 공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보통,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강사 대기실 해가지고, 조그만 사무실 같은 공간을 하나 줍니다. 시설이 좋아요. 이런 걸 임시로 지정을 해놓고 씁니다. 그럼 교무실이 없으면 무슨 일을 벌어나요? 보통 교무실에서 이제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이랑 좀 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담배를 흡연자니까, 담배 필 때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다가 친분 생기면 밥도 한번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러면서 유대감이 생기거나, 이제 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사들이 있으면. 옆에 누가 앉을지 몰라. 그 벽도 있어요. 이렇게 벽도 있고 이렇게 단절된 공간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랑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뭐 강사들 작당하는 게 싫어갖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교무실 자체가 공간만 잡아먹고 필요가 없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별거 없습니다. 현재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 수가 내 힘입니다. 여기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수 많은 게 왕이에요. 다 필요 없어. 자, 근데 여기서 두 개로 갈립니다. 강사 개인의 브랜드로, 개인 이름으로 모집되는 게 있냐 없냐, 크냐 작냐 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만땅 까는 데마다 다 올 마감 치면서 이거 강사 이름으로 모인다. 라고. 근데 대체로 마감이 된 선생님들은 강사 이름으로 모여요. 대체로. 근데 이제 우리 단카판에서 하는 얘기지만 여기 빠졌죠. 빠진 데가 하나 있죠. 러셀 학원. 그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 여기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 뭐 강민철 선생님이나 뭐 조정신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되게 많잖아요. 유명한 선생님들. 이분들 마감돼요. 깔면 강민철 선생님 오픈하자마자 오픈런 걸려갖고 오래 다 마감되고 막 그래. 나중에 좀 빠지긴 하지만 그럼 이런 선생님들은 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냐면 모집에 있어서 메가스터디의 그 이름값, 역량 이런 것들이 세다라고 봐요. 그래서 메가 버스 탔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메가 버스 탔어도 그 정도 하면은 우리나라 탑 오브 탑급 강사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집력은 어떻게 하냐? A라는 강사가 여기 가도 마감, 저기 가도 마감, 여기 가도 마감 그러면 그 강사는 마감 강사니까 그냥 확 하고 이제 지위라기보다는 심리적 지위 확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디서든 하나만 마감해도 100명 이상 강좌 하나만 마감을 해도 대우가 확 하고 바뀌어요. 갑자기 이거 거의 신라 시대로 가면은 한 4두품 여기서 갑자기 한 진골쯤으로 훅 하고 올라갑니다. 진골, 성골쯤 확 하고 올라갑니다. 자, 이게 힘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원어브 댐일 뿐이죠. 워낙 잘하는 강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고등단과의 특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게 살아있네. 자, 일반적인 흐름 말씀드릴게요. 신규 진입합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 보면 강의 1년차, 2년차는 잘 없는 것 같고, 강의 한 3년차에서 7년차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치 단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10년차 넘으신 분들도 오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반을 오픈하면 다 오픈 안 되고 막 폐강되고 그래야지. 예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손주원 선생님도 영상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 전 과목 하는 거에서 사탐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단과에 넣었더니 뭐 한 10강좌 11개인가 깔았는데 그 중에서 10명 안 됐다. 다 합쳐갖고 10명 안 됐다. 몇 반 안 깔렸다.
그래, 어떤 선생님이 오시던 간에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온라인의 평판이 굉장히 대단하거나, 뭐 EBS에서 평판이 되게 대단하던가, 이런 외부적인 평판이 특별한 분이 아니면은, 그냥 오픈하는 순간 다 10명 이하예요. 솔직히 5명 이하예요. 5명 이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5명 이하라고 봅시다. 5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명. 자, 5명인데, 대치동 단가로 봤을 때, 뭐,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봤을 때, 일주일에 3시간 반 수업을 하고 보통 32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30만원을 쳐봅시다. 2만원 떼고. 그럼 깔 수 있는 반이 대략적으로 한 맥시멈 6개에서 8개인데, 8개 다 깔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한 반에 5명이라면 40명이죠. 40명이면 매출이 30만원 하면은 1200만원이야. 그럼 이거 주 7일 모드인데, 주 7일 풀 모드로 존내 개빡식 하면은 한 달에 600에서 700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대치 단과로 진입이 오케이가 되는 선생님들 정도 되는 스펙이 되면 대체로, 되면 딴 데 가면 더 벌어요. 그 옆지역 가면 훨씬 더 벌어요. 그리고 이게 8반이 다 깔렸다는 전제인데, 8반 다 안 깔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3반 깔렸다고 봅시다. 한 3반, 4반 깔렸다고 봅시다. 그럼 20명이에요. 5명씩 깔리면 20명이에요. 5명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매출이 600만원이에요. 그럼 가져가는 한 3, 400이에요. 300 조금 넘겠네. 한 350 되겠네. 300에서 350 사이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외부로 나가가지고 저 외곽 지역 가면은 몇천 버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 붙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1타가 되는 가장 1타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대치동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통 한 1년 구르던가 한 3년까지 구르십니다. 보통 3년까지 구르고 3년 이상 구르시는 분들인데 보통 그때는 힘들어서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이때를 우리가 진바닥이라고 봅니다. 진바닥을 구른다. 진짜 바닥, 진바닥. 진흙바닥인지 진짜 바닥인지 모르겠네. 자, 그다가 이렇게 버티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거랑 겹치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1타급 선생님이 뭔가 무너지거나 사정이 생겨갖고 여기가 깨져, 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깨져. 그랬는데 딱 나한테 애들이 내가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소문이 조금 나고 있는 때에서 이쪽으로 애들이 막 모여. 그때 내가 킵을 잘하냐 못하냐. 갑자기 훅 하고 터집니다. 이런 게 제일 많은 이유고요. 다른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운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려면. 근데 뭐가 됐지만 3년 안에 한 번쯤은 터지는 것 같아요. 보통 50명 이상 한 반이 훅 하고 생깁니다. 뭐 작은 사람은 30명 이상 한 반이 터져요. 자, 터지고 나서 전광자가 이제 내가 한 반이 터졌다가 이제 전광자가 막 터져요. 이제 잘 하시면. 이때 내공이 막 쌓이잖아요. 자, 터지고 나면은 이 동네 1타다 내가 어깨에 힘줄 만한 상황이 됩니다. 내가 1타인지 아닌지 아는 것, 대치동에서 이 사람이 1타인지 아닌지 아는 거는요. 2개만 보시면 됩니다. 각 학원 홈페이지 가서 시간표를 가셨을 때 마감이라고 쳐있다. 1타입니다. 마감이 한 반이라도 있다 그러면 1타입니다. 자, 두 번째, D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대치 분들은. D스쿨 가서 그 사람 이름 검색했는데 글이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 1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대보고 영어 누군가요? 했는데 한 3명 나오는 거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1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학, 뭐, 수능, 수학 누구 들어야 돼요? 쭉 했는데 대치에서 나오는 거 한 7, 8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1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지를 하면 명성이 올라가니까 이제 기존의 학원이든 다른 학원에서 컨택이 옵니다. 선생님 재종반 저희가 보장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재종반 플러스 저희 학원 수업 하나 주시죠. 아니면 온라인 진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학원으로 수업 오시죠. 그러면 온라인이나 재종이 없는 학원에 있다가 이거 들으면 솔직히 전 가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서 해봐야지. 여기가 끝판왕들인데, 온라인이 끝판왕인데. 여기서 온라인은 2개 얘기하는 겁니다.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네. 2개 얘기하는 건데, 이투스도 있긴 하죠. 근데 이투스는 대치 학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학원에서 오면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갑니다. 시대인재에서 재종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저처럼.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데, 자, 여기까지가 제일 잘 됐을 케이스고, 이 1, 3년,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가는데, 이거를 버티지 못해갖고, 이제 하나, 둘씩 시간표를 외곽으로 빼고 대치는 한두 개 남겨놓다가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 지역 이동하는 경우. 이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실패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운도 되게 크고요. 일단 대치에 단과로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능력이 있고 검증 능력이 뭐가 있으니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타 지역 가서 되게 잘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한 번에 50명이 딱 터졌는데 유지를 못해. 나 이제 됐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한 학기 유지되다 다음 학기 쭉 빠져. 그래서 다시 일로 가. 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터졌는데 이때 떨어지면 애들이 갑자기 내가 50명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나 이제 되나보다. 대강실, 아까 보여준 강실 있죠? 그런 강의실에서 막 수업을 하고 애들 반응 좋고 와 해서 또 돼야지. 근데 다음에 됐는데 다시 10명 됐어. 그럼 이거 멘탈로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돈이요. 많이 들어요. 조교 쓰는데도 돈 들고 교재 만드는데 돈 들어요. 그리고 한 번에 50명 이렇게 터졌다고 쳐봐요. 50명이면 매출이 30만 원씩 잡으면 1,5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 750에서 800, 한 800 정도 나오는 건데 한 반에 800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거 이거저거 다 하면 한 2, 3천 벌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벌다가 갑자기 일로 쭉 가면 다시 500, 5, 600, 7, 80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그동안 씀씀이 막 조교도 써야 되고 눈 높아졌단 말이에요. 조교도 써야 되고 교재도 내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만들어야 되고 나 이미지 메이킹 한다고 이것저것 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쓰던 것도 돈도 있는데 갑자기 훅 하고 내려간다. 외제차도 하나 질러놓고 오피스텔도 한강 보이는 걸 하나 잡아놓고 이러면 이제 갑자기 돈이 훅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리적으로 쫓기니까 요때 잠깐 잘 된 거 가지고 이제 타 지역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 이제 외곽 지역에 하나둘씩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전강자가 터졌다가 도 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전강자가 1타급으로 50명 이상 확 하고 터진 경우에는 웬만하면 잘 안 무너지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면은. 근데 터졌다가 다시 10명 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가면은 멘탈이 여기보다 훨씬 더 깨지겠죠? 그럼 딴 데로 가십니다. 대치 역간대 이러고 가십니다. 한때 대치에서 날렸던 추억을 가지고 가십니다. 저는 정규반 기준으로 50명을 못 넘겨봤어요. 대치에서. 정규반 기준으로. 제가 정규반에서 한 반에 제일 많았던 건 38명이에요. 38명, 38명. 한 반에 38명이 제가 대치에서 제일 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던 강사고 여기 있던 강사고 여기 다 본 겁니다. 본 거. 이 뒤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1타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근데 기간이 그렇게 막 한 해에 걸쳐서 이러진 않고요. 보통 7, 8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한 5년에서 8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여기까지 가서도 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년에 걸쳐갖고 점점 무너져갖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1타 유지하다가 이걸 기반으로 1타급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타 지역에 자기 학원을 차려요. 자기 이름 걸고. 이런 분들이 꽤 많고 잘 하십니다. 자, 이게 새로 대체에 진입했을 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50명까지도 못 가고 여기 안에 전체 강사의 90% 이상이 여기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지는 건 10% 안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전강자 터지는 건 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간다. 1타 유지를 한다. 이 사람이 전강자 터졌는데 유지를 한다. 그럼 이렇게 전강자 터진 선생님들 중에 한 7, 8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0.25% 정도 될래나? 0.25% 전체 인원에 대치 들어가는 선생님이 0.25% 여기서 온라인 진출했다면 0.01%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인원에. 전 국민이 얼굴을 알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1타, 온라인에서 1타가 된다. 그럼 몇 명 있어요? 전 과목의 선생님들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의 인강 전국 1타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선생님들 몇 명이 됐어요? 키키야 5명 내외잖아요. 전국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만큼 원래 힘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원래 힘들어. 원래 대단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단히 잘하는 사람을 내 옆강의실에서 볼 수가 있다. 제가 아직도 자랑하는 거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항상 맨날 썰터는 거 있습니다. 2013년에 제가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11명 시작했거든요. 11명. 2013년에 이거 처음에 11명 수업하려고 이렇게 단대 보고 내신 수업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여기 갔더니 바로 옆 강의실에 현우진 선생님 있었어요. 제가 무려 목인사를 해봤던 사이입니다.
그 얼굴은 그 당시는 기억했는데 제 얼굴은 이제 제가 인사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고 얼굴은 아마 그 당시는 기억했는데 지금은 기억 못 하겠죠. 제가 현우진 선생님 몇 강의실에서 수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현우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보단 난 것 같아. 하여튼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50명 이상 반이 목동에서 터져갖고 2018년에 이제 대치에서 그럭저럭 괜찮게 하다 그 나름 나쁘지 않았던 거를 이제 접고 이제 목동에 올인하겠다 해서 빠진 경우고 하여튼 이렇게 스토리가 좀 돌아가니까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대치로 가셨을 때 꿈을 꾸고 가실 텐데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로 요 지역으로 요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잘하는 것 같고 막 정신없고 대치가 돌아가는 단과가 돌아가는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으면은 언제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안 보이고 남들은 대치 진출했다고 막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돈 얼마 못 받고 되게 힘들게 살고 하는 상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간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최소한 내가 대치 들어가면 3년은 돈 한 달에 300 언더로 받더라도 어떻게든 버틸 거다. 어떻게든 버텨서 나는 최소 한 번에 50명 찍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자 선생님들이 여기 추가 비용 들어. 옷, 메이크업 이런 거 비용. 왠지 대치 갈 때 선생님들이 갑자기 더 이뻐지더라고. 원래 알던 선생님인데 대치로 진출하셔서 그러면 갑자기 더 이뻐지더라고. 갑자기 그 풀 세팅, 이 레벨로가 달라지는 느낌이랄까? 자,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옆에서 하던 분들이 막 있어요.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길게 어우, 되게 오래 떠들었네. 거의 50분 가까이 떠들었네요. 자, 2024년 첫 번째 영상 특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에 추가하실 제가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100% 정확하다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대치동의 특징 중에 제가 빠뜨리거나 제가 혹시나 잘못 전달하거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치에 진입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 그때 댓글 보고 제가 진입했습니다. 이런 분들 돼서 1타가 또 그 안에서 나오겠죠? 재밌는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